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후 방송을 못 해갖고 모임이 있어서 포도주데이 모임에 갔다가 11시에 지금 밤 11시에 도착해서 오후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자동차 보험 중에서 지급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망보험금 약관상 지급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는 약관 기준에 의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피보험자와 피해자에게 어떻게 지급하겠다는 지급 기준을 약관상 별표에다가 이렇게 남겨놨거든요. 어떻게 남겨놨냐면 별표 3에 별표 1은 항목 중에서 대인배상과 무보험 상해보험을 두었고, 그 다음 별표 2는 대물보상, 그 다음에 별표 3은 그 자기 신체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별표 4는 가실상계, 그 다음 별표 5는 동승자 유형별 감액 비율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급 기준을 보면은 보통 우리 이제 약관에 규정된 건데, 그럼 약관 규정된 것이 법원을 구속하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대부분 그 규정들은 구속을 합니다. 다만 그 배상책임보험, 즉 배상책임담보는 대인배상 1과 대인배상 2가 있는데 이건 소송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약관 규정을 따르지 않고 그 법률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신체 사고 그 담보도 그 법원 기준에 의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판단합니다. 물론 이제 소외 합의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약관 기준을 통해서 하고, 다만 이제 소송 기준을 감안해서 우리 소위 특인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특인 제도를 통해서 이제 보험회사가 서로 상호 협의하는 경우들이 있죠. 소외 합의하는 경우. 근데 이제 무보험 상해담보는 소가 제기되더라도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해서 판사도 판결문을 써야 돼요. 그 점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하는 거는 이제 뭐냐면 사망보험금인데, 사망보험금은 그럼 어떻게 지급하느냐. 이 별표 1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장례비이고, 두 번째는 위자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실 수익액이 있습니다. 장례비는 500만 원입니다. 약관 기준, 소송 기준도 500만 원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가실상계에서 지급하는데, 장례비라는 것은 이제 정의를 굳이 내리자면 사람이 사망한 이후에 시체 이송부터 매장 또는 뭐 화장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장례 소송 비용 절차를 얘기합니다. 이 청구권자의 범위와 청구권자별 지급 기준은 어디에 따르냐면 민법상 상수 규정에 따르도록 약관이 변경했습니다. 물론 가실상계 적용합니다. 자, 두 번째로 위자료는 지급 기준이 어떻게 나눠지냐 하면은 사망 당시 연령이 65세 미만인 경우는 8천만 원, 사망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인 경우는 5천만 원입니다. 물론 거기서 가실상계를 하죠. 옛날에는 60세 기준이었는데 65세로 약관이 변경된 거죠. 그 다음에 청구권자의 범위와 청구권자별 지급 기준 역시 민법상 상속 기준에 따른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원의 위자료 인정 기준은 좀 다릅니다. 그건 다음에 기회 되면 제가 비교해서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이제 약관상 위자료 기준에 대해서 얘기 드립니다.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법원 기준은 나이 뭐 이런 걸 떠나서 1억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망하니까 이제 100% 되겠죠. 그 대신 이제 그 가실 비율 중에서 가실 비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10분의 6을 적용해서 계산한다는 거. 그 대신 이제 아까 100%를 적용했는데 사망은 후유 장애가 있으면 그 장애를 곱해서 계산한다는 게 좀 다르죠. 상실 수익액은 대해서 살펴보면, 상실 수익액은 뭐냐면 불법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했을 때에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는 어떤 그 예측되는 그 수익을 상실 수익이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약관상에는 저는 이렇게 암기를 했죠. 평생 월라라고 암기를 했습니다. 평은 뭐냐면 월 평균 소득에 곱하기 이제 생계비를
이걸 3분의 1을 빼니까 3분의 1을 곱하죠.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사망일로부터 보험 지급기까지 월수 더하기 보험금 지급일로부터 지급 가능 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그 라이프니치 개수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한다는. 근데 여기서 이제 약관상 기준은 월 평균 현실 소득액이라고 했을 때에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소송 기준은 세금 포함해서 청구하는 거 맞죠? 근데 어떻든 약관상이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서 이제 제가 상실 수익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뭐, 그, 직장에 다니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분, 뭐, 각각 이렇게 있는데, 그건 따로 다음에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렇게 상실 수익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이자 공제하는 게 있습니다. 중간이자 공제라는 것은 뭐냐면, 그 피해자가 손해금을 사망 당시로 일시금을 청구해서 받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불법 당시의 현가액으로 받기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한 이자가 있죠, 이자. 그동안에 이자만큼 어떻든 받게 되면 가잉배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자액 상당액을 일시금 지급 시점에 따라 미리 공제하는 게 중간이자 공제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이제 중간이자를 공제하도록 하게 돼 있냐면, 손해배상은 뭐예요? 공평의 분담의 원칙에 반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형평성의 원칙에 반하면 되지 않으므로 현가액으로 이 공제해서 지급한다는 게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 대상은 뭐냐면, 중간이자 공제의 적용 대상은 정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는 공제 대상이 안 됩니다. 다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가령 어떤 것이 있냐면 사망이나 또는 후유장애로 인한 상실수익이나 휴업손해, 개호비, 또 장래에 계속적으로 지출되는 향후치료비,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지출되는 보조구, 의료보조구, 이런 경우는 그 중간이자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간이자 공제 방법은 그 호프만 방식과 그 다음에 라이프니츠 방식이 있는데, 호프만 방식은 이제 그 법정 이자를 공제하는데, 법정 이자를 5%를 달리로 계산하여 공제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호프만 방식은 법원에서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자, 여기 호프만 방식은 이제 가인 배상 때문에 월 누계는 240이고 연 누계는 20까지만 적용한다는 거. 가령 넘더라도 요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가인 배상 때문에 그러죠. 결국은 가인 배상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손해를 피해자가 더 갖고 가는 그런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죠. 라이프니치 방식이 뭐냐면 L계수라고도 하는데, 법정이자 5%를 단리가 아니고 복리로 계산해서 공제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보험회사에서 약관에서 규정하는 방식이고요. 이제 장단점을 이게 L계수와 호프만 계수의 장단점은 어떤 것이 있냐면은, 호프만 방식 계산법이 이제 이자를 덜 공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상금이 더 많아진다. 즉, 가잉 배상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라이프니치 같은 경우는 이제 복리로 공제를 하다 보니까 그 이자 원금을 초과함으로써 발생되는 가잉 문제는 발생되지 않아요. 다만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냐 하면은 그 물가 상승에 따른 어떤 그런 걸 참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시중 금리가 법정 이율 연 5%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결국 피해자가 손해 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호프만 제한 지수 240이 가장 적정한가?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통상 어린 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프만 계수를 해보면은 초등학생이라든가 뭐 유아 이런 경우는 무조건 240으로 하게 되면은 굉장히 억울함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령 고등법원 판례에 제가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위자료에 감안해서 옛날에 위자료가 8천만 원에 가실상계했을 때에 어린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 호프만 이런 문제의 판결문에 적시하면서 그
위자료를 1억, 뭐 1억 1,500 이렇게 계산해서 이제 지급하라는 그 판례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그런 거 맞죠? 이상과 같이 자동차 보험의 지급 기준, 그러니까 별표 1, 대인배상 1, 2, 이게 이제 대인배상 1, 2, 이게 뭐냐면은 이제 배상 책임 담보죠. 그 다음에 이제 무보험 자동차 상해에 대해서 이제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 기준이 이렇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세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지급한다는 거고요. 다음에는 이제 부상보험금과 후유장애 보험금에 대해서 다음에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